네, 반갑습니다. 브리가우즈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5월달에 발매가 된 마리오 카트입니다. 마리오 카트는 이전에 프리뷰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조립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리오 카트를 구매했을 때 프로모션은 아기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인사이더 포인트로 구매한 가시돌이 등껍질은 현재는 품절입니다. 가시돌이 등껍질은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마리오 카트와 함께 있을 때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시돌이 등껍질과 마리오 카트를 같이 조립하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박스의 아트를 좀 살펴볼게요. 박스의 아트를 살펴보면 검정색 배경에 파란색 그라데이션으로 제품을 강조를 해주었고요. 뒷면에도 제품의 사이즈와 디테일 샷이 있습니다. 우선 등껍질부터 조립을 해보면 넘버링은 4번까지 있고요. 비닐 패키징입니다. 설명서의 첫 장에는 마리오 카트 게임 이미지가 있고요. 다음 장은 레고 제품의 마리오 카트와 본 제품인 가시돌이 등껍질이 있어요. 뒷장에는 브릭 품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거북이의 배 부분인 배딱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볼록한 배딱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안쪽에 브릭들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배 쪽에 회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매끈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거북이의 팔다리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개구부를 표현한 모듈도 장착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머리 쪽에 개구부를 장착해 주면 됩니다. 이제 거북이의 등딱지의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 주고 나서 두 모듈을 겹쳐주면 되고요. 그대로 배딱지 부분의 상부에 장착을 시켜주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등딱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중앙에 등딱지를 부착할 베이스 모듈을 장착을 해주고 등딱지도 몇 개의 브릭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고 나서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돌려도 잘 돌아가죠. 이번에는 테크닉 브릭을 사용해서 등딱지를 좌우로 장착을 해주는데요. 등딱지에 비어있는 부분에 그대로 부착을 해줍니다. 상부 쪽도 모듈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돌이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파이크 쉘을 표현하는 뿔들도 장착을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리오 제품을 살펴볼게요. 박스는 상자용으로 되어 있고요. 넘버링은 17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요즘 발매되는 신제품들은 모두 종이 패키징인 것 같아요. 휠 타이어는 따로 넣어 주었고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즈는 달라요. 설명서는 종이 패키징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 안쪽에 스티커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스티커는 없습니다. 설명서의 첫 장에는 마리오 카트 게임 아트가 있고요. 다음 장에는 게임으로 발매가 된 제품들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작이긴 하네요. 다음 장은 레고 제품의 다양한 장면들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큼직한 얼굴 덕분에 생동감 있게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테크닉처럼 1번이면 1번 조립만 보여줘야 되는데요. 전체 제품이 보여줘서 어떤 부분을 만드는지 알지 못한 채로 조립이 되어야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어요. 설명서의 뒷면에는 브릭 품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차량의 하부 어셈블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하부 프레임은 큼직한 사각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예전에 배트맨 텀블러가 생각이 날 정도로 하부 쪽은 단순한 조립이에요. 좌우 쪽은 사이드 포드 부분이지만 마리오 카트는 게임의 특성상 이 부분에서 게임의 다양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패널을 덧대기 위해서 힌지 브릭을 붙여줍니다. 상부에는 시트의 바닥면을 붙여주고 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브릭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테크닉 브릭을 사용해서 그대로 상부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주선 같기도 해요. 이 모듈은 프론트 조향 모듈인데요. 만번대 차량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좌우에 장착을 먼저 해주고 상부에 브릭들로 마감을 해줘요. 이 모듈이 중앙 조향 메커니즘 파츠인데요. 기어가 없어서 중앙의 X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아래쪽에 빔이 작동을 하게 돼요. 상부에 그대로 장착을 하고 상부 쪽에 스티어링 암 브릭을 장착을 해줍니다. 조향의 작동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표현한 파츠도 위쪽에 붙여줍니다. 리어 범퍼 쪽의 모듈도 만들어주는데요. 범퍼가 크지 않아서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중앙에 비어있는 빔 사이는 나중에 차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엑셀을 만들어주는데요.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완성된 엑셀 모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서 꾹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브릭들로 고정해주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상부 쪽에 다양한 모듈을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리어 범퍼 쪽을 만들어주는데 머플러를 장착할 브릭을 고정을 해주고 브릭들로 리어 범퍼 쪽을 쌓아갑니다. 범퍼가 높이 올라와 있어서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쌓아주는 방식이에요. 뒤쪽에 보면 회색 원형 타일 브릭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에어 덕트 같기도 하고요. 사이드 쪽에도 타일 브릭으로 마감을 하면 리어 범퍼는 마무리가 됩니다. 머플러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회색 브릭으로 파이프를 만들어 주고요. 검정색 브릭으로 배기 파이프의 테퍼드와 엔드팁을 만들어서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머플러도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된 머플러는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사이드 쪽을 만들어 볼 텐데 이 부분은 작은 모듈들을 만들어서 장착을 하는데요. 신기하게 조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완전 신기한 조립이었어요. 마무리는 곡선 브릭을 붙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프론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중앙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 아래쪽에 마이크 브릭을 끼워 주는데 토볼 소켓과 연결된 부위예요. 그리고 상단에 빨간색 브릭으로 마감을 해줍니다.
됩니다. 그리고 모드를 뒤집어서 사이드 모드를 양쪽에 장착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와요. 길다란 엑셀에 연결된 핸들도 장착을 해주고 나서 차량에 그대로 부착을 해줍니다. 조향과 볼 소켓 브릭이 연결되는데 그대로 내려주면 알아서 착하고 연결이 돼요. 프론트 스플리터도 모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면 되는데 프론트 하부 쪽은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립이 조금은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번대 차량에서 보기 힘든 조립이어서 아주 재밌었어요. 이 모듈도 상단에 그대로 부착하면 되고요. 마리오 레터링은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백시트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해주면 차량은 마무리가 돼요. 스탠드는 차량을 장착하는 면을 먼저 만들어주고 좌우로 스탠드를 만들어서 핀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동작이 돼요. 여기 노란색 부분을 차량의 빈 공간에 그대로 장착하면 되고요. 스탠드는 생각보다 아주 튼튼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리오의 몸통과 다리를 먼저 만들어주는데요. 이 부분이 시트와 장착되는 엉덩이 부분이에요. 조립을 하면서 몸통을 만든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자동차의 엔진 쪽을 만드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또 브릭 헤즈 느낌도 나긴 하더라고요. 이제 사이드 패널을 붙여주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앞쪽과 뒤쪽이 구분이 안 되죠. 이 모듈은 팔과 연결되는 모듈인데요. 팔티 기어 3개를 직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관절 브릭에 사용되는 이런 볼 조인트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는 머리와 연결되는 볼 브릭이에요. 위쪽도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 파츠는 등 쪽을 표현해준 파츠예요. 옆구리 쪽 파츠도 붙여주고 볼록한 배를 표현한 브릭도 붙여주면 몸통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다리와 발을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그대로 몸통 소켓에 결착을 해주면 됩니다. 아쉽게도 다리 가동폭은 크지 않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팔과 머리를 만들면 되는데요. 팔은 팔꿈치는 없고 1차 형태입니다. 제가 조립하다가 여기에 브릭이 빠졌어요. 다시 브릭을 넣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손 부분인데 상당히 정교하게 조립이 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하나 간격이 다 다릅니다. 팔과 연결을 해주고 몸통에 이렇게 장착하면 팔은 마무리가 되고요. 얼굴은 앞쪽 부분과 뒤통수 부분을 나누었는데 앞쪽에 눈은 프린팅 브릭이고요. 이 모듈이 뒤통수 부분인데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모듈을 그대로 부착하면 되겠죠. 이제 측면도 살을 붙이고 턱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요. 좌우에 넓은 볼살도 부착을 하면 됩니다. 수염과 코도 부착을 했는데 이제 마리오 느낌이 좀 나죠. 이 모듈은 뒤쪽 머리 부분인데요. 머리카락과 모자를 표현한 색상이죠. 이렇게 뒤집으면 마리오 뒤통수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머리 쪽과 결착을 하면 진짜 머리 느낌이 나게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듈은 모자를 표현했는데요. 앞쪽에 마리오 엠블럼을 붙이면 이런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엑셀에 그대로 45도로 끼워주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귀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구렛나루도 붙여주면 마리오는 마무리가 돼요. 카트에 그대로 태워주면 마리오와 등껍질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의 리뷰를 살펴보았는데요. 제품을 조립하면서 같은 가격대인 만번대 차량보다는 더 재밌었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카트와 마리오 두 제품을 동시에 조립했기 때문에 조립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비율은 제 생각에는 적당한 비율 같은데요. 최근에 조립했던 볼보 FMX 트럭과 비슷한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포드의 F150과 비교하면 작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보면 디자인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차량과 다른 디자인 때문에 올록볼록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입체감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스탠드에 장착하는 부분은 여기 하부 쪽 구멍에 장착하면 됩니다. 스탠드에 있을 때는 아주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의 디자인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정가에 구매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오의 헤드는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요. 얼굴의 각도 하나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양팔은 핸들을 잡고 있지만 파이팅하면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야호 하면서 만세 포즈도 연출이 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빠져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손목은 360도로 회전이 됩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카트에서 내릴 때는 가시도리를 안고 있는 포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트는 앞쪽에 조향이 되는데요. 실제 차량으로 치면 MDPS 구조와 유사해요. 핸들 바로 밑에 조향축이 있어서 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빨라요. 앞쪽에는 엑셀과 브레이크도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서스펜션이 없어서 바퀴도 단순하게 조립이 되었잖아요. 이동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양쪽의 사이드 패널은 기능이 없지만 사이드의 대각선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부분도 아주 신기했어요. 저는 큰 제품과 작은 제품을 함께 전시하는 걸 좋아해서 작은 사이즈의 마리오 카트도 구매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놨는데요. 기회가 되면 작은 제품도 조립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포인트로 구매한 가시돌이 등껍질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요즘 레고사가 마리오 시리즈의 대형 제품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이러다가 마리오 월드를 만들 만큼 정말 다양한 레고 제품들이 발매가 될 텐데 앞으로
앞으로도 마리오 시리즈의 대형 제품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제품은 23만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가가 부담이 되신다면 할인할 때 이 제품은 꼭 구매하셔서 조립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